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4월 2일 장 마감 시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굉장히 위에 올라와 있고 조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수적으로 또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굉장히 양호하게 상승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양봉 끝나면은 또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주면 좋은 모습이지만, 항상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또 다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자리를 갖다가 항상 보수적으로. 왜 보수적이냐? 이 바닥 부근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 무작정 언제까지나 모든 걸 갖다가 하루하루 보수적으로 나쁜 것만 보고 매매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놓고, 일단은 장이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니라면은 개별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포인트, 만약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은 잘 조정이 되고 이런 흐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내 종목이 잘 가주는 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를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 양 고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음봉으로 갭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봉으로 쭉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여기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도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무너져도 바로 다음날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항상. 그래서 제가 보수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렇다고 겁을 먹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매할 구간이 의외로 굉장히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전에 지금도 개월수로 보면은 1월달, 2월달, 지금 3월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올랐다가 내렸다를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판단을 하지만, 패턴을 잡지 못하면은 어디서 과연 매매를 해야 되지? 어떤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고민만 하다 끝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급락, 긴 음봉이 나오는 걸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종목이 전부 다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유지되는 종목, 지지되는 종목을 매매하시면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종목 회전하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4월 2일자 마감 이슈 종목 좀 설명드릴게요. S맥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리면서 시장에 정말 핫한 이슈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좀 불가능하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고수들이 미수, 풀, 저점, 매수하고 1%, 2% 뛰기, 또 매수, 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제가 30분 봉으로 봤는데 대부분 다 1분 봉을 보고,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이 사이에서 다 일어났죠. 틱틱이를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한두 틱 오르면은 50원 뛰기, 20원 뛰기, 10원 뛰기, 끝없이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래량이 끝없이 반복됐죠.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개미들이, 그리고 단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은 안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르고 난 뒤에 종목을 보면 내가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고수가 아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갖다가 녹화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매매를 할까? 그게 궁금하시면은 동영상을 기존 동영상도 제가 어떠한 자리에서 보는지를 계속 봐주시면은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이제 집중된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기준을 잡고 어떤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용으로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디엠도 시장의 이슈 종목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전주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리고 조금 올랐는데 항상 내가 하면은 패턴을 찾아가지고 양봉 하나 뜨고 음봉 두 개 하고 오늘 양봉이 나오고 내일도 또 장이 좋으면은 요 부근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전주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바로 이 앞전에 보시면은 지나가고 나면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이 생기면은 견딜 수 있을까? 매매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복귀하시고 이런 거 갖다가 분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접근 종목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KM제야 바닥에서 조금 오르고 내렸는데 요런 종목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닥에 한번 잘 눌려주느냐 요런 흐름에서 지지가 되느냐를 보시고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 매매가 가능해 라고 아예 물어보시면은 분봉을 봐야 돼요. 분봉을 보고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분봉을 설명드리는데 분봉 설명을 갖다가 지금 이전 동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고 뭐 당장 오늘이 되면은 결과를 보여드린 종목들이 사실 많죠. 대부분이 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오늘 어제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기존 동영상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만약에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한 구간에 갔다가 보시면은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분봉이라고 말하는 구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 분봉 보면은 굉장히 양호해요.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패턴 자체를 갖다가 요 부근을 지켜주고 눌림이 깊게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여기를 지켜주고 또 양봉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양봉이 나올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하나 터지고 그렇다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하나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개인별로 전부 다 달라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아침에 바쁘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진입하는 자리에 따라서도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린 차트를 가지고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이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익 실현을 못하니까 전부 원상복귀 했죠. 이 양봉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오르면은 챙기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구간에서 결국에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한 그냥 흐름으로 스윙인데 올라가고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수익을 다 토해내고 또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오른 걸 보고 나서 매매하는 이런 구간들. 다 오르고 나서 이 위에서 또 더 갈 것 같아. 조금 기업을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테마 주고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해서 매매를 하는 분들께 굉장히 많은 실망을 주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른 시점에서는 대부분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지, 어설프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 올라가면은 추천을 잘해서 한번 해보고 성공했네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 동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한 종목들 50% 이상씩 뭐 간 종목도 수두룩하지만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 내가 바닥에서 매수를 잘하고 그 종목을 수익 매도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사지 못했는데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물리신 분이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쯤에서 수익 매도가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시면은 뭐 비중에 따라서 좀 매도를 해 놓고 다시 종목을 조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굉장히 분봉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흐름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뭐 또 이슈가 뭐 하나 떠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크게 뭐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유지는 됐지만 이런 종목이 내도 가능성으로 보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너무 막연한 이런 어떤 장치 없이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생각 없이 매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빈도수가 사실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 다 성공한 거를 위주로 많이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항상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하고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 갖다가 공부를 하시고 그 반대로 움직이면 무조건 수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매 방법을 판단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다 완벽하게 나쁘다는 아니지만 이미 뭐 14% 정도 오르고 오른 상태에서 바닥에서도 많이 올랐죠. 오른 상태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톱텍도 참 어떻게 보면 아쉽죠. 뭐 아쉬워도 지나간 거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한데 계속 지나고 났더니 시장의 이슈라고 한번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크게 갭상을 하고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안 본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차트 캔들이 깔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14,000, 15,000원이 되면 만원대 샀으면 50% 수익인데 너무 아쉽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더 가겠지 50%니까 100%가 갈 수도 있어라고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보면은 캔들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바닥에서 사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캔들이 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었다라면은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긴 음봉이 있거란 말이죠. 음봉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찍고 올라간 흐름이라면은 대부분이 실제로 이 음봉이라는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거는 정확히 인정을 하고 이러한 거에서 이러한 캔들 차트를 보고 무리한 매매를 하면은 1000종목, 2000종목 중에서 결국에 이런 성공하는 종목은 한두 종목인데 나는 평범한 매매 투자자인데 이런 종목을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것 같다 인정하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는 거는, 이런 종목은 공부용으로, 만약에 지금 일봉상은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분봉상으로 깔 때 지저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저분하지 않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진입 시점을 잡을 거라고 하면은 지나가고 난 차트에서 그냥 보자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고 해도,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은 대부분 견디기 힘들죠. 더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잡았다 올랐다가 급락하고 움직인다. 실제로는 자금이 크면 커질수록 프로테이지 1%, 2%, 3%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손실 때문에 들고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 굉장히 빠르게 내가 자금을 불리더라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라고 해야 될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은 이 종목을 선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금 오르고, 차트 자체에서는 그냥 공부용으로 제가 몇 번씩 설명드리고 이슈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계속 뭐 보니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뭐 분봉상으로 봐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뚫으면 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선택하기 전에 요 밑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더 보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 장 초반에 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흐름에서 깨지 않아야지 할 거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가장 기본적인 캔들에서의 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 없이 항상 추격을 하는데, 그날 장이 좋지 않으면 추격을 할 때가 고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나간 차트 패턴을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내가 사면 고점, 내가 사면 고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사면 고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패가 너무 많이 학습이 되면은 매매를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매매를 하기가 싫어지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이기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항상 보수적으로 많이 종목을 접근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다, 전업이 아니다, 직장인이고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한 가지 습관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시스템 매매를 내 안에 심어 놓고 할 거야 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제가 지금도 동영상에 좀 굉장히 계속 구체적으로 많이 기계적으로 설명드리는, 조금 지루하다 싶을 정도의 패턴을 갖다가 동영상에 다 검색해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뭐 추가적인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뭐 조금 더 부가적인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설명드리고 하면은 조금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한번 꺾고 올라가고 굉장히 이제 큰 흐름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도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는 양호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1%, 2% 뛰기가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목은 실제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손실이 더 크고, 이렇게 떨어지고 10%가 손실이 나고 그러면은 10%를 과연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손실에 잘 견디는 사람인지, 그리고 확신에 차서 홀딩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바로 밑에 신라젠이나 레몬 바이넥스, 수젠텍 뭐 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바이오 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뭐 또 상승하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시장에 계속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유로는 제가 어저께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도를 하고 났더니 역시나 또 떨어지네요. 요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매도를 했고, 떨어지고 뭐 매도하고 떨어지면 기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이 종목이 조금 더 뜸을 들이고 이 흐름이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면 다시 떨어진다. 이 종목도 저는 관종으로 보겠지만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TNR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계속 매매 자리는 나오는데 뭐 거래량 자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막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 가지고 조금 보시고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잘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접근해 볼 수 있는 계속 지속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NA 링크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흐름에서 또 나왔죠. 조정이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또 매매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당장 내일 매매 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 종목이고 아직도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아가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 좀 언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뭐 미리 이 선구간에서 언제죠? 제가 가장 처음 언급을 한 3월 15일자 여기네요. 15일자 13일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으니까 13일날 동영상에 있을 거고 이때부터가 시작이네요. 이때부터가 시작인데 결론적으로 오래 지켜보면은 매수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이 자리가 언제냐면은 화요일이네요. 화요일날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까지 요것도 분봉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무조건 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잘 나온다라면 이것도 이렇게 쭉쭉 뻗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구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침매를 해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지, 추격을 하면은 리스크가 사실 항상 너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 이렇게 추격 매매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라고 보시고 항상 나는 바닥에서 산다. 오르기 바로 직전에, 꽃이 피기 직전에 나는 산다. 왜? 선수니까라고 보시고, 저 역시도 이런 종목을 주로 계속 잡아가면서 뭐 당장 막 내일 어떻게 데코처럼의 설명이 아니고 흐름을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걸 같이 지금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같이 관종에 넣어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여기서 지금 저는 이미 많이 오른 뭐 50%, 100%, 뭐 300%온 종목들은 이미 다 뺐어요. 내가 매매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배죠? 갑자기 수젠텍 같은 경우에서 7,500원에 매매를 하고 35,000원, 뭐 400%인가요? 자, 뭐 내가 이렇게 다 했다 의미가 없죠? 뭐 여기서 못 견딜 수도 있고, 이거를 결국에 매매를 갖다가 정말 끈덕지게 잘할 수 있는 노련한 사람이 다 먹는 구간이지, 만약에 제가 다 수익을 낼 수 있었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네. 이미 제 손에 들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다 했을 거야, 이렇게 수익이 났을 거야, 거짓말이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을 하고 나서 언급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에서 더 갈 거야, 무리하게 꼬리를 잡는다, 12,000원에 잡았는데 운이 좋게 더 가가지고 16,000원에 됐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종목은 1000종목 중에 지금처럼 한 종목, 두 종목. 자, 제일 중요한 건 오르기 이런 직전에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리,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 다 같이 보고 정말 그러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목적으로 동영상을 찍고 설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매를 할 건지
그거에만 집중을 하시면은 매도는 사실 어느 자리에서 해도 다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깜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공부를 하시면은 그 공부한 만큼 자기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테라셀 이것도 이제 조금 다시 내려오죠. 제가 계속적으로 힘이 약해졌다, 좀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동영상, 이전 동영상에도 다 있으니까 다시 뭐 제 동영상을 다 훑어 보시면은 왜 이때부터 이렇게 보고 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트로메디 이 종목도 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매매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보유 종목, 하지만 지금도 조금 사실 좋지 않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관심으로 보고, 당장의 매매 자리는 없으니까 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RFHIC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데, 이건 뭐 대장은 RFHIC죠. 역시나 이거는 굉장히 눌림이 깊었고 올라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할 느낌인데, 항상 테마주는 1등을 잡아야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은 이제 거기에서 차트 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재무죠. 재무가 튼튼한 종목,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 더 크게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차트로 보고 항상 스윙으로 하루, 이틀, 3일, 뭐 길게 5일, 일주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4월 3일자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종목 MPD를 지금 보면은 신규주이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이는 자리인데, 자 분봉으로 보니까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중요한 거, 내일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구간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좀 갭이 상승해서 올랐는데 마이너스로 빠지는 시초가 갭 하락이면은 요 부분에서 3,500원, 또 정확히 찍어 드릴게요. 3,500원에서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면은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이 나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첫 양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속 양봉이 시작되면서 조금 말아 올리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GV. 이 종목도 내일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거래량도 붙고 뭐 장기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월 3일자도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해가지고 수익 내시고, 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설명란에도 종목하고 전부 다 올려놓기 때문에 설명란도 참고하시고 댓글에 뭐 필요하신 걸 갖다 요청 주시면은 조금 더 성심성의껏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